지금 여러분들 그 한 지문을 풀어보셨는데 이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에요. 금방 열심히 여러분이 읽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 감을 거의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 평가원에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에 풀이를 하셨던 21번 문제는요. 정답률이 36%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극악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이 틀리는 문제는 흔치 않거든요. 자, 물론 그 21번 문제가 아주 깔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의 뭐 IQ 테스트 비슷한 이런 것도 느껴지고 이런 훌륭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답의 근거는 전부 지문 속에서 꺼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지문은 여러분한테 풀어보실 시간을 좀 드렸었는데 칠판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 독해하시면서 문제풀이에 너무 치중하시느라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금방 그 지문이 과정의 구조였다는 걸 인지하신 분 손 들어봐요. 무엇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신 분.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의 목표가 글의 구조학습 중에서 과정의 구조는 일의 순서 및 단계를 설명하고 그 단계의 핵심 파악이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지문을 풀이하시면서 단 한 분도 이게 과정의 구조라는 걸 인지를 지금 못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어려워요. 그 과정의 구조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해준 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랑 이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서 잡는 연습을 해봅시다. 지문 독해 앞서서 문제를 먼저 보시고 지문의 내용을 짐작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짐작한다는 건 일부 단어만으로 이걸 해내기 쉽지 않은 거죠. 구조라도 대략적으로 알아내셔야 한다는 거고 내가 집중해서 독해할 단어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해내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19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9번 읽어볼게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내용일치 문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내용일치 문제에서 뭘 하라고 말씀드리죠? 선택지의 주어 부분을 빠르게 읽음으로 인해서 밑줄을 긋든지 하심으로 인해서 지문 속에 들어갈 핵심 단어들을 미리 간파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읽어봅시다. 제가 번호를 잘못 짚었네요. 19번이네. 윗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 죄송합니다. 엉뚱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자, 윗글에 대한 이해. 어쨌든 내용 일치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주어 부분을 스캔해봐요. CT 촬영. 2번 X선 사진. 3번 CT. 4번 조직에서의 흡수 산란된 X선의 세기. 5번 조직의 투과율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꽂아 넣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뭐는 알 수 있죠? 이 지문이 X선이니 CT니 하는 두 가지로 약간 나뉘어서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학습을 했었던 두 대상의 차이점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최소한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20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단어에 집중할까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단어가 나왔네. 문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역투사라는 이 단어만큼의 뜻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자, 역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21번 보기 문제로 가겠습니다. 21번 보기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수업이 문제풀이 원리에 치중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윗글에 동그라미 하시고 보기로 화살표를 날려요. 이 표시는 뭐 하는 표시죠? 윗글 속에 답이 있고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기 안에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녀석을 보시면서 어쨌든 윗글을 바탕으로 한 보기 안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을 연결한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과 연결될지를 미리 알기 위해서
보기를 미리 읽으시라고 했어요.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기 안에 뭐를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해가지고 ABC 방향에서 구한 환상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그래프는 환상값의 크기라고. 얘들아, 보기 안에서 환상값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나? 안 해주잖아. 그럼 이건 어디에서 설명해줘야 되니? 지문 속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 뻔하지. 그래서 니네 하나를 더 찾았다. 역투사도 중요했지만 보기 안에서 내가 환산값이라는 놈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내야 이 문제를 풀겠구나 라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전에서 저처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그 단어에 동그라미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읽어봐.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때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여기서 또 한 단어가 더 등장했습니다. 투과율이라는 단어죠. 자, 얘들아. 문제를 먼저 보고 우리는 요런 단어들이 지문 속에서 내가 핵으로 짚어내고 이해를 해야 할 단어라는 걸 알아냈어. 이 과정을 거친 학생과 아무 생각 없이 지문부터 들어가서 읽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 지문 속에서 니네가 퍼펙트하게 모든 문장을 읽어낸다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만큼은 최소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이게 독해의 본질이야. 자, 그러고 들어가 보자고. 독해 첫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지문 독해로 들어왔는데요. 1문단을 보십시다. 1문단을 보니까 몇 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그 밑에 줄 보니까 CT로 진화하면서 해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핵심 단어는 뭐지? 처음에는 X선 이 CT로 진화했습니다. 자, X선이라는 단어와 CT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어쨌든 일단 최소한 니네는 이건 알 수 있잖아. 두 개 중에 뭐에 치중할 지문이지? 뒤에 게 새로 나온 놈이 어디까지나 이제 여기에 치중할 내용인데 근데 말이야 우리 1문단 딱 끝나고 나면 쌤이 뭐 하라고 그랬지? 잠깐 3초 정도만 스톱을 하고 뒤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뒤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퍼펙트하게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이 하는 걸 잠깐 볼까? 지금 X선이 CT로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짧았어. 1문단이. 너무 짧고 왜 진화했는지 그런 말도 안 나오거든. 얘들아, 원래 있었던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진화를 한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기술이 퍼펙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지문의 내용이 1문단에서 상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X선의 어떠한 문제점이나 한계 같은 것이 제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다음에 CT가 그거를 해결하는 식으로 요런 구조로 진행될 것을 이어질 것이라고 해보자. 정도를 1문단이 끝나고 생각을 해요. 얘들아, 항상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바로 달리지 마. 아무 생각 없이 2문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하고 진행을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문단을 한번 가볼까요? 2문단을 갔더니 X선 사진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들어가더니 니네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셋째 줄에 등장하고 있네. 그렇지. 투과율은 자, X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1문단에 소개를 했던 X선이 등장을 하면서 요 녀석의 투과율, 아까 놓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이 투과율이 셋째 줄에 나온다고.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면 지방 물뼈의 순서로 낮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X선을 쐈는데 투과가 뭐지? 투과가? 쉽게 말하면 통과하는 거지. 니네 X선 찍어봤지? 응? 안 찍어봤니? 뭔 소리야? 니네 항상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 학교에서 단체로 막 가고 그러잖아. 갔을 때 어디 딱 서가지고 숨 참으세요. 흡! 한 다음에 척! 하고 나오잖아. 그게 X선 촬영이야. 이 폐 사진을 찍는 거라고. 뼈 짝짝짝 나오고 그러잖니? 자, 그렇게 했을 때
X선의 투과율은 공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 통과되겠지? 거의 100%. 100이라는 X선을 쐈으면 100 정도 통과가 될 텐데, 근데 뼈가 있어, 살이 있어. 이러면 여기 이제 막힐 거 아니야. 일부 통과되고 일부는 통과되지 못하겠지. 그러는 비율을 말하는 게 X선의 투과율은 공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살이라고는 안 했나? 지방이라고 했네. 저한테 제일 많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뼈 순서로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얘기를 하더니 투과율이라는 놈이, 자, 그 밑에 봐봐.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자, X선의 세기, 투과율이 낮을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 투과율이 낮으면 많이 통과된 거니까, 통과된 X선의 세기는, 아니네, 통과된 이후를 말하는 거네. X선의 세기는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꺼울수록 약해지네.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꺼울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얘는 이게 두꺼움이 올라갈수록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네. 통과하는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내 몸을, 이 두꺼운 몸을 통과하는 동안 X선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투과된 비율은 낮아졌고, 그러니까 X선 세기는 줄어들었고, 이런 말을 했네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다른 문장들은 세밀하게 설명을 지금 안 드리지만 왜 여기에 집중해서 연락에 설명하고 있나, 얘들아? 우리 문제를 통해서 투과율이라 했다.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이지. 그래서 쌤이 지금 세밀하게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 1문단 아래에서 X선이 CT로 진화했다. 그러면 X선 나오면 이게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문단 밑에서 셋째 줄 왼쪽을 보시면 그렇지만 하죠. 그렇지만 X선 사진에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 간의 구별이 어려워. 얘는 투과율이 비슷하면 구별이 잘 안 돼. 이게 살인지 뼈인지 뭐 암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한계가 제시됐네요. 자,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늘 말씀드리듯이 지문 속에서는 반드시 해결 방안이 등장해야 되고, 그 해결 방안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1문단 마지막에 CT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점을 해결한 녀석이 CT입니다. CT가 뭔지는 아나? CT 촬영한다 뭐 이런 거 드라마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적 없어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원통형 기계가 있고 그 침대 같은 거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 침대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응? 누워 있고 이게 쭉 안으로 들어갔다가 쭉 나오고 하는 거거든. 얼핏 본 적은 있지? 이게 뭐냐면 X선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빡 쏘는 거라면 얘는 X선을 쏘는 것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막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막 이렇게 쏴 제낀다고. 이게 또 게다가 회전을 한다 이 말이지. 뱅뱅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요게 돌면서 신체 전체를 촬영을 해. 그래갖고 나중에는 3D 화면 비슷하게 이 사람의 요쪽 측면, 사람 잘랐다고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쪽 측면의 단면만, 중간에 뼈가 있고 척추가 있고 뭐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한쪽 단면이 잘린 것처럼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끔찍합니까? 자른 게 아니라 영상이라니까. 상상하지 말고. 야,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CT야. 요렇게 발전을 했어. 이렇게 하면 지금 지문 속에는 안 나오지만 얘가 투과율이 비슷하면 구별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했을 테니까. 얘는 무슨 장점이 있겠니? 안 적혀 있어도 투과율이 비슷해도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 자, 지금 제가 독해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좀 견디세요. 우리 아직 2개의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된다. 그지? 몇 문단 안 남았다. 3문단으로 갈게요. 자, 3문단을 보시게 되면 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CT는 X선 분포를 통해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이제 1문단에서 X선이 CT로 진화할 것이다. 진화했다. 2문단의 X선, 문제에 있어서 CT 등장. 3문단은 당연히 그래서 CT는 어떤 것이다. 이제부터 설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문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4문단으로 갈게요. 자, 4문단에서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셋째 줄 오른쪽 끝에 뭐 등장했냐?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했어. 놓치면 안 되는 거지. 문제에서 집중할 걸로 잡고 왔잖아. 보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환산값 바로 밑에 줄. 즉 환산값은 뭐래니?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복잡하지만 감쇄된 총량이다. 주어 X선, 서술어 감쇄된 총량, 이런 정도로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환산값이라는 것은 X선이 감쇄, 줄어든 총량입니다. 이해. 봐봐. 그러면 X선이 많이 감쇄될수록 환산값은 감쇄된 총량이니까, 감쇄된 양이니까 많이 줄어들수록 환산값은 커지는 거네. 이해되셨나요? 자, 요 녀석의 환산값의 개념을 우리는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아까 요거까지 해내시면 이제 독해가 잘 되시는 분들인데요. 투과율 우리 아까 봤단 말이에요. 투과율이 높다는 것은 감쇄된 게 많다는 거냐 작다는 거냐. 투과율이 높다는 건 많이 통과돼 버렸다는 거고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투과율이 낮으면 감쇄된 양이 많은 거고 줄어든 게 많은 거고 통과되지를 못한 거니까 결국 뭐가 커지나? 환산값이 커져. 자, 투과율이, 그래서 환산값은 투과율이 낮을수록 환산값은 높아진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아주 좋습니다. 자, 쌤 이걸 왜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과정의 구조로 이어져 내려갈 거기 때문이다. 자, 지금 봐봐라. 그 문단에서 이래서 환산값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하더니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 5문단입니다, 여러분. 5문단에서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 방법이 이용된다. 등장했네. 네모도 되어 있고 역투사라는 놈은 무엇일까? 라고 집중해서 잡으세요. 자, 역투사라는 것이 뭡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넷째 줄 봐봐. 몇 줄?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이다 라고 나와 있네. 자, 이 역투사 결과값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였냐면 환산값들의 합이라고. 그러면 환산값이 높으면 역투사 값도 높은 거네. 그냥 비례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어와봐. 투과율하고 연결해볼까? 투과율이 낮아져 버리면 환산값이 높아지니까 투과율이 낮을수록 결국 역투사 결과값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 환산값의 합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더니 봐봐. 아직 한 문단이 더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희망을 드렸었네. 마지막 문단 보십시다. 역투사 결과값을 합성하면, 자, 봐봐. 6문단에서 이 역투사 결과값을 합성하면 이제 뭐가 되지? 마지막에 오른쪽에, 첫째 줄 오른쪽에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풀 시간 드린 이후에 바로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게 이 지문이 도대체 왜 과정의 구조냐라고 물었었지. 왜 과정의 구조니? 칠판 봐봐. 집중. CT란, 이 지문은 X선을 설명하기보다는 CT를 설명하기 위한 지문이죠. 이 녀석은 궁극적으로
영상으로 재구성해내는 거야. X선을 통해서 영상으로 재구성해내는 건데 이걸 위해서 먼저 뭐를 구했어야 했지? 환상값을 구했어야 해. 그 다음에 얘를 합해서 역투사 결과값이 나와. 그런 다음에 얘들을 합성을 했지.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요렇게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지문은 과정의 구조였고,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핵심, 과정의 구조라면 각 과정의 순서 단계 핵심에 체크하시라 라는 것들을 지금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해보니까 그게 돼버렸네. 그지? 그리고 지금 봐봐, 얘네들 전부 다가 뭐였냐, 쌤이 저 단어에 집중해서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문제에서 요구했던 핵심 단어들 아니야. 내가 니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오늘 수업의 핵이 이거야. 얘들아, 그 독해의 본질은 오늘 수업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 독해는 결국에는 지문 속의 핵심 내용을 잘 찾았는지를 문제에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랬지? 결국 과정의 구조로 짜여져 있었던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들을 찾아내고 나니까 문제 속에서 물었던 핵심 단어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지문 내용을 복습을 하실 때 내용을 복습하지 말고 흐름을 복습해. 흐름을. 아, 이렇게 가는 게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19번 봅시다. CT 촬영할 때 X선 발생기와 검출기는 회전한다. 이걸 답으로 하신 분들이 좀 전에 돌다 보니까 몇 분 계시더군요. 근데 지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나와 있냐면요. 아니, 내가 안 찾아놔가지고 이거. 아, 어디 나오겠지. 야, 어디 나오냐? 회전하는 거.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은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1번에다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한 게요. 빠르게 쫙 훑어 나가시다 보면 4번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나와 있지 않나요? 예외 없음 패턴, 항상, 모두, 뭐뭐만 이런 것들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찾으시라 그랬잖아요. 4번 선택지에 조직에서 흡수 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와 항상 같다라고 했다고. 항상 100%다라고 적혀 있잖아. 예외 없다고. 확인했어야지. 확인을 해보면 이게 항상 같을 수는 없죠. 줄어들고 반비례 관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 없다고. 그어버리십시오. 이걸 놓치시니까 1번에다 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9번, 20번의 설명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20번 문제 역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었는데요. 2번을 보시게 되면 역투사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이라면, 조직은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이라면 투과율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 투과율이 높을수록 역투사 결과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투과율이 낮을수록 이게 커진다면 높을수록 낮아져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투과율이 높은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작다라고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내용을 꺼내주고 나면 2번이 어려울 수가 없어. 이해해서? 자, 마지막 21번 볼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을 상당히 어렵게 할 겁니다. 요것만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끝낼 건데, 뭔데 지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고객님? 책은 있으세요? 앉아. 자, 45쪽 펼쳐. 자, 21번 문제, 이 문제. 정답률이 36%. 장난 아니죠?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C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보기 안에 요 그림과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가는 나보다 투과율이
2배다 라고 했네. 봐봐, 투과율이 가가 나보다 2배인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것은 환상값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환상값의 크기. 그러면 아까 또 잊어버리셨으면 여기 와서 보세요. 환상값이라는 것은 투과율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네. 그러면 그래프의 수치가 어느 놈이 높게 나와야 돼? 환산값이라는 것은 투과율과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셨기 때문에 가보다는 나가 더 크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얘들아 쌤이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A단계, 네모가 들어가기 가가 들어가기 시작한 B단계, 그 다음에 나가 들어가기 시작한 C단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제로 상태에서 쭉 가다가 갑자기 요만큼이 빡 하고 들어갔거든. 그럼 환상값이 팍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림 봐봐. 뭐를 보는 거냐면 이미 그려진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C, 보기 안에 C 위에를 보세요. 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A, B 부분에서 갑자기 팍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두께 보라고, 두께. 두께가 일정하게 가는 중이잖아. 그러므로 요 수치도 일정하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B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C 부분이 얘가 투과율이 낮은 거지. 환상값이 반대로 올라가야 되지. 똑같은 두께, 딱 여기서부터 똑같은 두께로 있던 놈이 갑자기 2배라 환상값이 높은 놈이 들어갈 거 아니냐. 투과율은 얘가 2배, 환상값은 얘가 2배니까. 그래서 이 수치에서 2배로 팍 뛰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면적이 어떻게 돼? 통과되는 면적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쭉 떨어졌어야 하고, 요렇게 나와 있는 게 C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할 B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내년에 이제 고3 되셔서도 계속 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두세요. 자, 요 녀석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놓고 하지 말고 최소한 이렇게 돌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쉽지 않았겠니? 자, 그렇게 본다면 요 녀석은 요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라는 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게 가고 이게 나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요것도 쪼개볼게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A, B, C 라고 해봅시다. 자, 그림 보세요. 그 위에 이제 환상값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A 이전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 상태로 이렇게 쭉 나올 거라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조직이. 근데 단면적이 점점 비례해서 넓어지는 거잖아. 점점 두꺼워지는 중이잖아. 그러므로 수치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어야 합니다. 됐나? 자, A까지 끝났어. 근데 B가 이제 중요한데, 이 나라는 놈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나를 일단 빼봐요. 나를 빡 빼본다고 하면 가가 요렇게 비례해서 두께가 늘어갔듯이 얘가 없다고 치면 가가 비례해서 두께가 줄어가는 중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가 없다고 친다면 정확하게 요렇게 나왔어야 하지 않나? 됐니? 근데 밑에 놈이 투과율이 2분의 1이고 그러면 환상값은 2배로 높아. 높은 놈이 밑에 또 끼어버려서 점점 두께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얘는 줄지만 얘가 또 그만큼 2배나 되는 놈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요 놈이 요런 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없다면 요만큼이지만 이 삼각형이 여기 플러스 됐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 삼각형이 요 삼각형으로 요만큼 플러스 된 수치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C 구간 점점 줄어가죠. 그러므로 여기서 다운이 되고요.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그림은 결국 요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결국에 요거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수업의 목적이 얘들아,
이게 아니야.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문제를 푸는데도 해결됐던 건 투과율 환산값의 개념 그리고 전체 구조 속에서 독해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구조 파악 능력이고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했었다면 독해가 퍼펙트하게 되셨을 것이고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든 문장을 퍼펙트하게 읽을 수는 없어. 어디에 내가 집중할지를 문제부터 잡고 들어가서 구조에 따라 핵을 잡으세요. 그것이 곧 독해력입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시면 여러분 수능날 모든 문제를 다 맞히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